많은 어르신이 손떨림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여깁니다. 차를 따르기가 힘들어지고 서명하는 것이 어색해지며 포크를 드는데 전보다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이러한 약함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 다른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긴장, 손상된 신경신호, 그리고 손 안의 작은 되먹임고리, 피드백 루프스가 조용히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지 하루 1분의 실천만으로 손의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되실 것입니다.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과학과 실제 경험이 만나 여러분이 강인함과 명료함을 가지고 나이 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오늘 우리는 손떨림이 발생하는 이유를 탐구하고 악력을 힘이 아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몸의 제어 시스템을 재설정하는 작은 신체 패턴을 통해 어떻게 재건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프론티어스 인 뉴롤로지, 프런티어즈 인 노랄러지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25% 이상이 별표 본태성 떨림, 이센셜 트레머, 별표의 징후를 보이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까지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옆에는 이 현상을 한 세기 이상 지켜보셨으며 여전히 매주 진료실에 나와 어르신들이 상황을 바꾸도록 돕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일본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현역 의사이며 오늘 그가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손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 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떨림이 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경계, 근육 긴장, 심지어 어린 시절부터 해온 미세한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약해질 때 전체 시스템이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손떨림은 약함이 아닌 신호상실이다 존. 그 말씀이 저를 놀라게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말이 되거든요. 우리는 항상 근력 운동이나 관절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손을 이끄는 신호, 긴장, 악력, 우리가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손가락의 움직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사, 맞습니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손떨림을 단순히 노화의 부작용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메시지입니다. 신체가 내 신호를 잃어버렸어. 무엇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일종의 별표 시스템 내 잡음, 스태틱, 별표입니다. 그리고 그 되먹임 고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먹고, 쓰고,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존, 그렇다면 손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손과 뇌 사이의 대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의사,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누구나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으며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1분 실습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안정성을 회복하며 통제력과 자신감을 다시 일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시너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72세의 환자 한 분이 더 이상 찻잔을 안정적으로 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독립적으로 사셨고 운전도 하고 요리도 하고 정원일도 하셨죠. 그런데 최근 물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 매일 손 자극을 하신 후 그는 웃으며 돌아오셨습니다. 존, 잉크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내면의 무언가가 재연결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존, 정말 그렇군요. 손은 그저 신호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의사 선생님, 이 방법의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넘기겠습니다. 1단계, 압력, 손목신경의 재활성화 의사, 우리는 압력으로 시작합니다. 무겁거나 강제적인 압력이 아닌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게를 반대쪽 손목에 부드럽게 올려놓고 좌우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목당 약 30초 동안 이 동작을 반복합니다. 피부 바로 아래의 감각신경을 활성화하는 느리고 꾸준한 움직임입니다. 이 신경들은 뇌가 손의 위치와 긴장을 추적하도록 돕는데 이들이 충분히 사용되지 않으면 그 신호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희미해짐이 바로 떨림과 악력 상실이 스며들게 하는 주요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움직임, 단순히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미끄러지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연결을 다시 불붙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치료처럼 느껴지지 않고 단지 접촉처럼 느껴져서 놀랍습니다. 의사,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신체의 놀라운 점입니다. 손목을 통과하는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에는 뇌에 끊임없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작은 메신저와 같은 별표 고유 수용체, 프로프리오세프터즈, 별표가 가득합니다. 가벼운 압력과 움직임으로도 이를 자극하면 신호 전달 체인이 재활성화됩니다. 일본 신경과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이를 하루 2번 실천했을 때 도구 사용 능력과 필체가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스탠퍼드 연구에서는 30초의 집중적인 손목 자극이 2주 이내에 손 안정성에서 측정 가능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력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신호의 명료성에 관한 것이며 신체가 다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정확합니다. 신체는 약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단서를 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작고 조용한 것이 신경학적 파급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1분만, 하루 2번만 필요하다는 사실이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는 몇 시간의 치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뇌 사이의 대화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초간의 마음 챙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신호를 보낸 후 활성화해야 할 다음 신호는 무엇입니까? 2단계, 온기, 신경의 언어, 혈액순환 촉진 의사. 다음으로 우리는 압력에서 온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순환은 신경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차갑거나 뻣뻣해질 때 단순히 편안함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정밀성, 균형, 그리고 반응성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손바닥을 사용하여 반대쪽 손목 위를 넓고 느린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시계 방향으로 15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15초 동안 마찰, 열, 그리고 혈류를 만듭니다. 그것은 거의 별표 의식, 별표처럼 들립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온기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의사,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통적인 일본 의학에서는 온기가 인식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마찰이 피부로 피를 끌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지에 대한 당신의 집중력을 되돌린다는 점입니다. 오사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부드러운 자가 마사지가 노인의 표면 온도를 높이고 몇 분 안에 신경 반응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온기는 근육을 이완시켜 떨림을 악화시키는 미세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손목을 문지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피부는 표면에 불과하지만 메시지는 더 깊이 전달됩니다. 감각이 온기와 짝을 이룰 때 신경계는 더 주에 깊게 듣습니다. 제가 정말 강력하다고 느끼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의도적인 방법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에게 빠르거나 강하게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신체가 수년간 무시해 왔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현재에 머무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고요하고 느린 인식은 거의 움직이는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실습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단계, 저항, 통제력 재건 의사. 네, 이제 감각과 순환을 활성화했으니 저항을 도입할 차례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손가락 끝을 맞추고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린 채 양손바닥을 부드럽게 맞대어 누릅니다. 5초 동안 힘을 주고 천천히 이완합니다. 이 동작을 약 10회 반복하여 손이 긴장과 이완을 파도처럼 느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손가락을 연결하고 손을 밀어 넣은 다음 완전히 풀어줍니다. 이것도 10회 반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마친 후에는 단순히 손을 함께 누르고 5초 동안 유지했다가 긴장을 풉니다. 존, 흥미롭습니다. 애쓰는 느낌과 동시에 애씀을 놓아주는 것을 신경계에 훈련시키는 것처럼 들립니다. 단순히 쥐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조이는 것과 느슨한 것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에 관한 것이군요. 의사, 정확합니다. 그 대조가 바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이 악력을 잃는 것은 종종 근육이 더 이상 안정화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신호가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별표 등척성 유지, 아이서맨닉 홀즈즈, 별표는 손이 정밀함을 다시 배우도록 돕습니다. 고유 수용 감각 훈련에 대한 도쿄 기반 연구는 3주 동안 하루 1분 집중적으로 손바닥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손 안정성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존, 그렇다면 근육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재건하는 것이군요. 의사, 맞습니다. 통제는 고요함에서 시작되며 형태를 잃지 않고 힘을 느끼는 능력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동작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존, 이 작은 움직임들이 대화처럼 느껴진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압력, 온기, 이제 저항까지. 떨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시스템을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의사, 아직 아닙니다. 존, 모두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고요함이 돌아왔으니 우리는 부드럽게 리듬을 다시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들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격렬하게 좌절감의 차서가 아니라 이완된 의도를 가지고요. 4단계, 리듬, 신경학적 재설정 의사, 손을 옆구리에 느슨하게 늘어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물기를 털어내듯이 손을 부드럽게 앞뒤로 튕깁니다. 20초 후에 옆으로 흔드는 동작으로 전환하고 어깨가 아닌 손목이 파동을 이끌도록 합니다. 존, 이것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의 정반대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림을 멈추려고 노력하지 거기에 몸을 맡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은 떨림을 통해 움직이라고, 싸우지 말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의사,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신경학적 재설정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리듬 있는 움직임은 협응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인 소뇌를 활성화하고 과도하게 활동하는 신경신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신경과 클리닉에서는 미세 뇌졸중이나 본태성 떨림으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왔으며 종종 극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무게 없이도 리듬 있는 움직임은 근육 그룹의 타이밍을 복원함으로써 떨림의 진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존, 그렇다면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치료로서의 리듬이군요. 의사, 네, 그리고 리듬은 의학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모국어입니다. 존, 예전 에피소드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신체는 항상 더 강해질 필요는 없고 그저 더 동기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 경우 선생님은 손이 원래의 박자를 다시 찾도록 돕고 계십니다. 한 번의 튕김으로 말이죠.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은 무엇입니까? 의사, 네,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5단계, 이마 마사지, 뇌의 긴장 완화 의사. 다음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과 연결 짓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을 이마로 가져가서 원이 아닌 수직으로 길게 뻗는 느리고 단단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얼굴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3차 신경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신경은 뇌관을 얼굴과 연결하며 손과 턱의 근육 협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찰을 통해 온기를 생성함으로써 우리는 자율신경계 깊숙이 도달하는 진정 반사를 활성화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마 자극을 손통제와 연결할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의사, 네. 그리고 이것은 전통적인 일본 치유와 현대 뇌과학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토에서는 스트레스로 유발되는 떨림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이 실습을 가르쳤으며 몇 분 안에 손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3차 신경과 미주신경이 불수의적인 긴장을 관장하는 동일한 뇌 신경고리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호흡을 가지고 이마를 단 30초 동안 마사지함으로써 우리는 전체 시스템에 안전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보다 뇌의 기저 긴장을 진정시키는 것에 더 가깝군요. 의사, 맞습니다.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떨림을 멈춥니다. 손까지도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치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정말로 바꿉니다. 증상만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력한데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안내해야 하는지 안다면 신체가 여전히 재설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활성화된 후에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6단계, 교차 연결, 뇌의 양쪽 재결합 의사. 이제 제가 가장 간과되는 치료 형태라고 생각하는 별표 교차 신체 연결, 크로스바디 커넥션, 별표로 넘어갑니다. 왼손을 오른쪽 어깨에 놓고 오른팔을 곧게 뻗습니다. 그런 다음 밧줄을 느슨하게 하듯이 팔을 좌우로 부드럽게 흔듭니다. 이 움직임은 뇌의 양쪽 반구를 동시에 자극하여 나이나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 종종 침묵하는 신경회로를 재활성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은 양측 협응을 재훈련하는 것이며 이것은 손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롭습니다. 뇌 재활에서 교차 기어가기 패턴에 대해 읽은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어깨손 흔들기가 그런 종류의 영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팔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군요. 뇌의 양쪽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것이군요. 의사, 정확합니다. 중심선을 가로지를 때, 왼손을 오른쪽 어깨로 가져갈 때 당신은 두 대뇌 반구 사이의 소통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리가 약해질 때 종종 저하되는 미세 운동 통제에 특히 중요합니다. 나고야에서의 임상시험은 노인들에게 2주간의 교차 신체 운동 훈련 후 손재주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태성 떨림이나 경미한 파킨슨병과 같은 떨림 유발 조건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조차도 안정성에서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움직임은 뇌와 신체 사이의 내적 대화를 재확립하는 것이군요. 의사, 네. 그리고 뇌의 양쪽이 협력할 때 신체는 다시 쉽게 움직입니다. 그때 떨림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 루틴이 얼마나 겹겹이 쌓여 있는지 놀랍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피부, 신경, 그리고 이제는 뇌 자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가정하는 신경다리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장비 없이 거실 의자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라는 점이 아름답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까? 신체가 방금 다시 배운 것을 봉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 말입니다. 7단계, 최종 통합, 고요함을 통한 봉인 의사. 네, 모두 저와 함께 해주세요. 딱 한 단계만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제뿐만 아니라 마무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낸 모든 집중된 신호, 압력, 온기, 저항, 리듬 후에 우리는 최종적인 이완으로 끝냅니다. 두 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넓게 벌린 다음 다시 손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팔꿈치와 어깨를 타고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멈춥니다.
팔을 앞에서 5초 동안 안정적으로 잡고 있다가 천천히 무릎으로 내립니다. 존, 그것은 거의 상징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신체가 방금 수행한 모든 것을 등록할 시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 후에 일시 정지하는 것입니다. 의사, 맞습니다. 이 마지막 스트레칭과 유지는 신경계를 안정시켜 운동 신호가 새롭고 더 균형 잡힌 패턴으로 정착하도록 합니다. 일본 치료에서는 종종 신체가 끝났음을 알 때까지 치유를 완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세를 잠시라도 유지하는 것이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 물리치료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과를 짧은 등척성 유지로 끝내는 환자들은 더 큰 운동 기억력과 정서적 평온함을 보입니다. 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부분은 통합에 관한 것이군요. 더 많은 것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착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 네, 그것은 신체와 자아 모두를 위한 인식의 순간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결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 존, 우리가 보통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모릅니다. 항상 밀어붙이고 더 많이 하고 결과를 쫓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선생님은 고요함과 인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약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 매일 이것을 시작한다면 어떤 종류의 변화를 언제쯤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의사, 어떤 사람들은 며칠 내에 변화를 느낍니다. 더 안정된 악력, 차를 따를 때 덜 흘리는 것, 식기나 펜을 잡는 자신감의 회복 등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 주가 걸리는데 특히 떨림이 수년 동안 삶의 일부였던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무적인 것은 신경계가 나이와 함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노크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움직임들을 의도를 가지고 하루 2번 실천하는 것이 그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존, 그것은 엄청나게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언가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그냥 새로운 정상이라고 듣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 그러한 사고방식이 시니어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너무 늦었다는 믿음이 그 자체로 일종의 질병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80대, 90대에 접어든 사람들의 손이 고요해지고 악력이 돌아오고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체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신체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존, 그것은 아름다운 재구성입니다. 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게 듣는 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사, 네. 그리고 자신에게 손을 다시 믿는 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양방향으로 치유됩니다. 존, 정말 놀랍습니다. 의사 선생님. 여전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평소처럼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는 듣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